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자, 한 주 시작되는 월요일 오늘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주말은 또 잘 쉬셨나 모르겠네요. 네, 이번 주 시작부터 좀 건이 있죠. 그 삼성전자. 네, 오늘 이제 밤이죠. 한국 시간으로 밤에 그 백악관에서 이제 이 반도체 품귀 현상 관련해 갖고 업계 그 기업인들이죠. 기업인들을 불러다가 논의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초대돼서 가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그 내용에 따라 그 삼성전자 내 주가 흐름도 좀 달라질 것 같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또 워낙에 대형주고 그 코스피 내에서도 또 여러 가지 지수에 영향 줄 만한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지수 자체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뭐 핫했던 게 SK이노베이션이죠. LG화학하고 SK이노베이션 둘이 극적으로,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LG화학이라기보다 LG화학의 그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이죠. 에너지솔루션하고 SK이노베이션이 이 배터리 그 특허 분쟁 관련해서, 네, 기술 유출 뭐 특허 분쟁 이런 거 관련해 갖고 뭐 합의를 봤죠. 전격적으로 합의를 받고, 네, 2조 정도 선으로 이제 합의를 봤어요. LG 쪽에서 요구했던 거는 한 3조 이상, 그 다음에 SK에서는 1조 이상 못 주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딱 가운데 부분에서 좀 합의를 봤죠. 왜냐면, 그, 둘이 싸우면서 결국, 폴스바겐이 중국 CATL하고 협의를 했잖아요. 그쵸? 협의를 했고, 그니까 그쪽으로 이제 계약하는 걸로 좀 했고, 그러면서 배터리 데이 때는 또 자체 그 원통형, 전고체 배터리나 이런 쪽 해갖고 자체적으로도 또 배터리 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배터리 때 폭스바겐이 배터리 내재화를 하겠다라는 발표까지 했어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LG 화학이나 SK 이노베이션 양쪽 다 되게 우호적인 그런 쪽인데, 현대차도 일부 아이오닉 5 옛날 일부 차에 대해서 중국향 그 배터리, 그 중국계 배터리 회사 CATL 쪽으로 조금 일부 물량을 좀 그쪽으로 발주를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바이든 정부가, 미 정부에서도 둘이 싸우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아무래도 뭔가를 이렇게 조금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데, 둘이 싸움박질 하니까 미국 내 어떤 자동차, 전기차나 뭐 친환경 관련된 이런 쪽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둘이 워낙에 또 공급을 많이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압박도 그렇고, 우리 정부에서도 아니 니네 둘 때문에 창피해 죽겠다. 우리나라의 이 K 배터리, K자 많이 붙이잖아요 지금 정부. K 배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창피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그래서 합의를 봤어요. 네,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적당히 처음부터 합의 봤으면 될 것 같은데, SK 이노베이션이 좀 고집을 많이 부리긴 했죠. 근데 결국은 극적 타결이 됐고, 시장에서 볼 때는 미국 사업이 막힐 뻔한 그런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사업이 열렸다, 이거를 더 긍정적으로 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2조를 지급을 해야 되지만, 근데 2조가 이제 현금 1조에 그 로열티 1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현금 1조만 먼저 하면 되는데 2조를 지급하지만 미국 시장의 진출의 길이 열렸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하고의 이제 분쟁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은 더 좋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은 LG 화학보다는 SK 이노베이션 쪽에 더 갔던 것 같아요. LG 화학 같은 경우는 그 자회사인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배터리 쪽은 이제 분리가 되니까 아무래도 조금 관심이 좀 덜 받은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그런 상태였죠. 오늘 네, 좀 핫한 그런 상황들 좀 말씀드렸고요. 오늘 시황부터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그래서 시황 쪽도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방송을 하면서 이제 녹화를 하는 게 제가 방송을 위해서 녹화를 한다기보다, 제가 원래 장이 끝나면 저 혼자 스스로 제 종목이나 이런 거 보고 시장 상황 리뷰하면서 원래 제가 맨날 하는 패턴이에요. 예. 그냥 이렇게 원래 했던 거를 또 어떤 식으로 그
시장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해 나가는지 이거를 좀 알려드리고 공유 드리려 하는 거고, 원래 이제 제 패턴대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패턴대로 하는 거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로 보면 시황 분석에 대해서는 좀 지루해 하시고, 네, 좀 별로 이렇게 좀 원치 않으신 분들 좀 계시는 것 같아서 이 시황 쪽을 좀 분리를 할까도 좀 고민 중이긴 해요. 아직 결정을 안 했는데, 그래서 좀 뭐 이런 경제 얘기는 또 따로 뺄까,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아무튼 네, 오늘 일단은 고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코스피 조금 오르긴 했는데 개인은 샀고 외인 기관이 동반을 팔았어요. 둘이 동반 매도를 했죠. 네, 뭐 미국도 그렇고 실적 좋고 뭐 증시도 잘 가고 뭐 이래갖고 뭐 투심은 살아나 있는 상태였는데, 뭐 이때다 해서 외인하고 기관은 차익 실현을 한 것 같아요. 오늘 차익 실현들에 나섰죠. 왜냐면 사주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차익 실현한 거죠, 얘들은. 네, 자기들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차익 실현 딱 기회 잡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보면은 뭐 미국 경제지표 호조, 네, 그러니까 연준에서 인플레이션 완화 기조에 대한 그 투심 개선, 뭐 미국 좋았잖아요, 그쵸? 파월도 거기 IMF 연설에서도 좀 더 강경하게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해서 좀 잠재우는 그런 말을 했었고, 금리도 좀 국채금리도 조금 내려갔죠. 그래서 다 좋았는데 한국은 오히려 얘네들이 그냥 팔아졌어요. 근데 외인 같은 경우 그동안 매수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도가 나올 만한 타이밍인데, 기간 지난주부터 해서 지금 기간이 벌써 며칠째죠. 계속 순매도인데 죄송합니다. 순매도인데, 기간 같은 경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수를 내리고 싶어요. 얘들은 언제까지? 네, 공매도 재개까지. 얘네들은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공매도 재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한 달 안팎? 한 달도 안 남은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얘들은 그때까지는 내리고 싶어요. 공매도가 5월 3일날 재개니까 뭐 한 달도 안 남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관들은 어쨌든 얘네들이 포지션은 보여주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오늘 뭐 3147까지 올랐는데 미끄러졌어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3150에 대해서는 부담감이 지금 존재를 해요. 네, 뭐 어쨌든 그랬고, 실적 장세 돌입함에 따라 작년 2월 시장이 이동성해서 상승 상승한, 그러니까 성장 기대성으로 상승한 종목들이 좀 조정이 좀 많았고, 성장 기대성이라는 거 보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저기 뭐죠, 배터리 쪽도 그렇고, 오늘 이제 뭐 LG 이노베이션을 합의를 봐서 이제 오른 거지만, 뭐 석유화학 쪽도 그렇고, 뭐 좀 건설 이런 것도 좀 있을 거고, 약간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 같은 종목들이 좀 매도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안타깝지만 그 삼성 엔지니어링도 좀 이런 기조 때문에 매도가 좀 나왔죠. 네. 그리고 펀더멘털이 견조한 기업들 중심으로 이제 반등 탄력이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기관들이 이 얘기가 뭡니까? 기관들이 자기들이 차익 실현을 위한 어쨌든 근거를 그냥 얘기한 거예요. 차익 실현을 위한 뭔가 근거 마련을 위해서 얘기한 거고, 뭐 이런 얘기는 뭐 네, 많이 올랐으니까 팔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펀더멘털이 좋은, 앞으로 성장성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은 거 반등 탄력 이거는 뭐 사실은 뭐 레포트라고 할 만한 내용도 아니에요. 그동안 나왔던 얘기고, 실적 장세에서 당연히 실적이 계속 이렇게 견조하게 가는 기업들이 좋게 나올 거고, 그동안 이제 가파르게 올랐던 거는 조정이 나올 거고, 뭐 이거는 사실 네, 볼 것도 없고요. 저런 건 보실 필요도 없고. 네, 그래서 여기는 올랐는데, 보면은 이제 금융업, 네, 이런 쪽이 좀 그동안 좀 주도를 좀 했었죠. 금융업이 최근에 많이 올랐었는데 이것도 좀 주춤하는 모습 좀 보였죠. 철강도 그렇고. 근데 의료 정밀 쪽, 의료 쪽이 좀 빠졌고, 건설, 네, 말씀드린 건설 쪽, 그 다음에 증권도 좀 많이 올랐었어요, 최근에. 그 다음에 보험, 운수장비 쪽. 운수장비나 운수창고는 앞으로 계속 갈 거예요. 경기가 계속 좋아지는 상황에서는 매출이 좋아지기 때문에 잘 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외국인 국민연금이 사자. 오늘 근데 순매도예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은 저거 얘기하는 겁니다. 전략적 자산 배분인데,
이 얘기를 할게요. 전체 시장 상황은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외인들의 수급은 IT 중심의 제조업 경기, 그다음에 교육 개선에 대한 기대. 이게 뭐냐면 미국이 이제 파월 의장이나 이런 사람들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면서 나스닥 기술주 중심으로 또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상승 기조가 나오니까 결국 한국에서도 이 IT에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이런 IT 플랫폼 쪽 그런 쪽 있죠. 뭐 카카오나 네이버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종목들 그런 쪽. 그다음에 좀 반도체도 약간 제조업 경기도 있으니까 반도체도 포함될 텐데 그런 쪽들에 대해 관심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교육 개선, 무역이죠, 무역. 그래서 무역, 수출이나 이제 무역 그런 수입, 수출, 특히 수입이죠, 수입. 네, 수입 수입과 관련된 쪽, 약간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헛소리를? 수출과 관련된 쪽, 특히 미국 수출, 대미국 수출이 좀 많이 있는 의존도가 크거나 좀 그 비중이 많은 데들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자동차도 그렇고 전기 가전 이런 데도 그렇고 바이든 정부 아무래도 인프라 사업 많이 할 테니까 인프라 관련된데 뭐 이런 데들 해외에서 건설 사업 많이 하는 데들도 좀 봐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뭐 한국에서는 주택 공급 관련된 걸로도 보지만 GS 건설 같은 경우는 해외 사업도 많이 하니까 그런 것들도 좀 같이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 어쨌든 뭐 그런 쪽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국민연금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기자가 요거를 쏙 빼놓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여기 기자분이 이 얘기만 했고 전술적 자산 배분 얘기는 안 했거든요. 자, 전략적 자산 배분 뭐냐면 큰 그림이에요. 중장기적으로 이 뭐라 그럴까요? 그냥 국민연금이 요거 그냥 이대로 설명할게요. 국민연금이 전체 그 운영에서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해외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뭐 그냥 적금같이 그런 금융권 안전자산도 하고 사채처럼 이렇게 빌려주기 사채 나쁜 뜻의 사채가 아닙니다. 본드나 뭐 이렇게 채권같이 발행하면서 뭐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리스 사업도 하고 많이 하는데 그 중에 국내 주식에 대한 목표 비중 목표라는 거 국내 주식은 16.8% 정도를 최대 허용을 하겠다. 네, 이렇게 정하면 그냥 중장기적으로 요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최대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낮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얘를 넘으면 어떡하죠? 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기계적인 매도를 해요. 최근에 국민연금이 이것 때문에 기계적 매도를 한 거예요. 이걸 맞추려고 그냥 앞뒤 안 보고 매도만 해요. 네, 근데 기존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2%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플러스 2 마이너스 2인데 플러스 2를 하면 18.8%죠. 근데 이거를 1% 정도 더 유예를 줬어요. 그래서 19.8%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19%다 그러면 기존에는 0.2%를 더 일단은 팔고 봐야 되는데 이제 늘어났으니까 지금이 만약 19%다 그러면 조금 더 살 수 있는 여유까지 생기는 거예요. 최대니까. 야, 이것만 봐서는 좋죠. 근데 여기서 뭘 얘기 안 했냐면 전술적 자산 배분 얘기 안 했어요. 지금 전술적 자산 배분은 기존에 3%였는데 2%로 줄였어요. 전략적 자산 배분을 1%로 늘린 대신 전술적 자산 배분 쪽을 1%로 낮췄어요.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기금이 자체가 전문가가 없잖아요. 전문가도 없고 제대로 뭐 이거 아는 사람들도 없어요. 그냥 여론에 휩쓸려서 지금 이런 행동을 한 건데 결국 뭐냐면 전술적 자산 배분 기존에 3%, 전략적 자산 배분 2%, 합이 5%였어요. 이게 5% 안에서 그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전술적 자산 배분은 단기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 자산 운용사 그러니까 그 펀드 매니저죠. 일종의 펀드 매니저가 자기 판단하에 움직일 수 있는 그 어떤 뭐랄까요 여유분이에요. 그래서 3%까지는 이 자산 운용사가 예를 들어 지수가 갑자기 확 지금 올라갔고 팔아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지수 상황이 조금 더 괜찮은 것 같아. 조금 지켜보면 될 것 같아. 아직은 이 목표 수치 안에 늘 필요 없이 내가 볼 때는 한 3%까지 여유 더 줄 테니까 그 안에 있으면 될 것 같아. 이러면서 본인 판단하에 이 어떤 비중을 갖다가 또 오버된 상태에서도 판단하에 어느 정도는 버티고 있는 거죠. 네.
또는 내려갈 때 더 많이 팔아야 되는데, 이 정도는 내가 볼 땐 한 1, 2% 정도 어쨌든 여기에 플러스로 더 갖고 있어도 전체 상황이 괜찮은 것 같아. 단기 조정이야. 뭐 굳이 여기서 확 줄일 필요 없어. 이런 본인이 시장 상황에 여러 가지를 판단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유도리 있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지금처럼 변동성 장세에서는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3%에서 2% 줄여버렸어요. 네. 변동 장세에서는 얘네 뭐냐, 더 기계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하락할 때는 막 그냥 당연히 기계적인 매매에서는 전략적 자산 배분에서는 종목이, 그러니까 지수가 좀 하락하면은 여기에 버퍼를 안 주겠죠. 플러스 안 주겠죠. 이 안으로만 하려고 그러겠죠. 그럼 매도를 막 쏟아내요. 근데 이 전술적 자산 그 운영사죠. 운영사가 이거 지금 하락은 했는데 거의 바닥 근처에 있고 다시 반등할 거야. 이거 큰 문제 아니야. 그러면 본인이 갖고 있는 3% 안에서 어느 정도 이거를 유지를 할 텐데 그게 2%로 줄은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지금 19%랑 똑같이 가정을 하면 지수가 좀 하락하는 듯한 추세로 보이면은 전략적 자산 배분은 플러스를 안 줄 거예요. 이런 버퍼를. 그러면 16.8%로 그냥 맞추려고 들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근데 19%로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19%고 16.8을 맞춘다 그러면 2.2%는 팔아야 되죠. 근데 기존에 보면은 전술적 자산 배분에서 운영사가 3%의 버퍼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게 뭐죠? 플러스 3 하면 19.8까지 돼요. 근데 지금 19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자산 운영사 그 판단하에 지금 거의 바닥이고 지금 이 정도는 뭐 단기 조정이 괜찮아. 버틸만해. 그러면 안 팔아도 돼요. 그냥 버티면 돼요. 근데 2%로 줄었죠. 지금 19%인데 그러면은 18.8%예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그쵸? 기존에 19.8에서 18.8로 줄었어요. 그럼 뭐죠? 지금 19니까 0.2는 어쨌든 팔아야 돼요. 안 팔고 그냥 둬도 되는 상황에서도 팔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 장세에서 오히려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유도리를 없애버린 거예요. 왜? 운영위에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그럼 몰라요. 그 사람들 이런 거.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워요. 그러니까 전술적 자산 배분 쪽을 3%를 유지를 하면서 전략적 자산 배분을 늘렸다. 이거는 되게 환영할 만한데 변동성 때 대응할 만한 부분을 줄여버리고 오히려 더 기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더 늘렸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그래서 뭐 지금 벌써부터 이거 뭐 그냥 기관들이 막 하는 건데 뭐 이런 거는 특별하게 뭐 볼 거는 아닌데 그냥 참고 삼아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기관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지금 작년 동기, 작년 동기요. 1분기죠. 1분기 거기에 대비해서 1분기 영업 추정치예요. 추정치 확정 안 돼서 2020년도 1분기에 비해서는 66.3% 증가할 거다. 근데 2020년도 1분기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코로나 때문에 좀 안 좋았을 때잖아요. 기업들, 많은 기업들이. 그러니까 거기 기저효과가 있어서 거기도 66.3이 이게 되게 큰 건데 그게 과연 또 아주 크다고 보는 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지수가 거의 2000 안팎에 있었거든요. 한번 볼까요? 1분기니까 이거 월봉입니다. 1, 2, 3월까지가 1분기죠. 보시면 여기까지 떨어졌어요. 지수가 이때 1750 여기 되면 되겠구나. 1754 1750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 코로나 터지기 전에 그때 1분기 2019년도죠. 2019년도 1분기 때 보면은 그리고 2100 요걸로 볼게요. 2100 그래서 40 정도까지 있었는데 코로나 터지면서 1700 그 40 정도 1750 정도까지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요거랑 비교해서 이렇게 1분기 그거를 비교하는 건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려면 2020년하고 2019년하고 비교하는 게 맞지 이때하고 비교하는 건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기저효과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단을 하자면 그럼 이때에 비해서는 얼마큼 늘었냐 이걸 좀 봐야죠. 그래서 그래서 보면은 뭐 그 뒤에 뭐 추천 종목을 보지는 않을 거예요. 저 요것만 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그래서 보면은
66% 정도 이제 증가할 거다.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결국은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 이 지수거든요. 지수. 현재 지금 지수 상태가 기업들 밸류에이션에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물론 이 지수 상황만 보고 계산하면 안 돼요. 네, 이거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되고 저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과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이때 지수가 뭐 1750까지 떨어졌다고 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그만 맞고 확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밸류에이션이 오버밸류에이션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언더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과대평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과소평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지금 밸류에이션이 뭐 1750 정도밖에 안 되는 정도의 그런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 아닙니다. 대충 뭐 따져서 1900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네. 아무리 1분기 때 실적이 안 좋았다 그래도 이때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코로나 터지고 미국 그때 뭐 미중 전쟁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팬데믹 때문에 어떤 심리적인 요인으로도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어떤 펀더멘털, 그다음에 어떤 밸류에이션이 급격하게 떨어졌다고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보는 건 아닌데, 자, 작년 1분기 비교를 하니까 1분기 때 만약에 최악의 경우의 시나리오를 본다면 1750이잖아요. 자, 1754 어디로 놔야 되나? 거기에 비해서 66.3%예요. 1705 네. 1754에서 66.3%가 증가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2916 그때 기준하자면 2900 요 사이에 그 밸류에이션이 있는 게 맞아요. 근데 66% 1분기 대비 증가했다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이렇게 내려왔다고 해서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어쨌든 이 이익률이 영업의 추정치가 이때까지 떨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작년 거 한번 쭉 찾아보면 좋은데 제가 찾지를 못해서 그런데 작년에 영업이 작년이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작년에 잠정이 나와 있죠. 실질적으로 여기 반영된 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뭐라 그럴까 왜곡된 부분이 뭐 얼마큼 되는지를 좀 판단하면 좋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더 많이 어쨌든 투심으로 빠졌다. 그래서 원래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바탕으로 이제 코스피 지수가 한 2000 정도였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요. 그럼 이러면 이제 3326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지수가. 근데 그건 좀 오버인 것 같고 한 1800 정도. 네. 요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 요 사이 여기까지 1800 정도로 잡으면 2993.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코스피가 과연 3100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3150까지 지금 갈 수 있느냐 이거는 좀 잘 모르는 거예요. 네. 1900 정도 잡아야 3150이죠. 그러니까 1900, 2000에서 살짝 반 1900 정도인데 그러면은 1900이면 한 요 정도 선에 있거든요. 저기 보시면 요 정도 여기 여기 꼬랑지 왔을 때 일단 요 정도 가격이네요. 저가. 그죠? 1891이니까. 자, 그러면은 코로나 바로 직전의 기업들의 밸류에이션보다 코로나 터지고 요 정도 빠졌다가 1900선까지가 적정이었고 거기서 많이 올라봐야 3159 정도. 원래 이런 계산은 아니에요. 되게 복잡합니다. 그냥 이해하시기 편하게 한 건데 뭐 그러면 3159까지 갈 수 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탑이 3159야. 좋게 봐도. 사실 1900보다는 더 아래일 것 같긴 한데요. 밸류에이션이 이때 초반에. 근데 어쨌든 뭐 한 1900 정도 여기서 한 요 정도만 빠졌다 치고 1900 정도가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바탕한 지수 가격이었다면 지수 가치였다면 여기서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적이죠. 실적이 66.3% 증가했을 때 그럼 적정 주가가 어디냐 했을 때 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1900이라고 가정했을 때. 네. 말씀드렸지만 딱 이렇게 단순 계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 그러면은 지금 지수 자체가 지금 3150에서는 여전히 부담감이 있어요. 이런 추정치들이 계속 지금 상향돼서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데들 이제 계속 1분기 실적 공개하고 나와요. 네, 나오는데 업종 중에 74% 정도는 계속 이익이 늘고 있대요. 근데 이게 2019년도, 그러니까 코로나가 없는 상태에서 2019년도 대비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때가 이제 2020년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이때 대비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지수는 그러면은 막 상승할 수 있겠네. 이때 지금 뭐 한 2100포인트다? 그러면은 뭐 지금 얼마였죠? 한 3000, 거의 200 넘어서도 갈 수 있겠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이 모든 데이터들이 이익 늘었다. 이게 뭐냐면 작년 대비예요, 작년. 작년 대비니까, 이때 기준보다도 빠졌을 때, 한동안 이 상태에 있었잖아요. 여기 지금 보면은 뭐 대충 못 잡아도 1900, 제가 아까 1900 잡은 이유가 이제 약간 이런 건데 1900 정도에는 있었어요. 지금 저가가. 근데 거기서 훅 빠졌잖아요. 근데 이거 대비해서 지금 많이 영업이익이 늘었다는 거니까 기존 1900이 있을 때보다도 많이 지금 빠진 상태였거든요. 이 빠진 기준에서 기저 상태에서 대비로 많이 지금 영업이익이 나왔다. 이렇기 때문에 좀 왜곡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영업이익률이 개선됐다 그럴 때 요거를 좀 제가 길게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비교하실 때 2019년도 것도 같이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 종목 비교를 하실 때 재무제표나 이런 거 다 보실 때 2019년 것도 꼭 같이 확인하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뭐 이런 데들,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지금 플러스인 게 신세계 뭐 이런 데들, 저도 요즘 최근에 말씀드렸지만 백화점 이런 데들, 쇼핑, 이거 이마트도 그렇고 뭐 화장품 쪽도 그렇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안 되고 격리되고 뭐 마트 이런 데 안 되고 그러니까 못 했잖아요. 매출이 나올 수가 없었죠. 그쵸? 근데 2분기 때 더 증가율이 좋은 거, IT 플랫폼, 외인들이 또 이런 데 많이 관심 갖고 있고, 수출에 관련된 것도 있죠. 그 다음에 금호석유도 있고, 여기 뭐 형제난 이런 것도 해결됐고, 백화점들, 그리고 뭐 삼성전기도 여기 좀 MLCC 이쪽도 이제 수요가 늘 거다 하는 뭐 긍정적인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거고, 경기 회복 죄송합니다. 경기 회복, 포스코 쪽, 그죠? 그 다음에 하나솔루션, 지금 태양광 관련해서 미국에서 지금 계속 매출이 좋아요. 예, 하나솔루션도 눈여겨볼만 하고, 방산에서도 또 이제 이노텍이나 이런 데들도 그렇고 지금 뭐 매출, 이노텍 지금 보면 영업이익이 지금 증가할 거다 이런 레포트들도 많죠. 예.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IT 그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네, 이런 카카오도 그렇고 많이 매수를 했죠. 네. 네이버도 있고, 태양광 쪽에 하나 이런 데 있고, 삼성전자 지금 어쨌든 많이 했었고, 금융 쪽, 하이닉스는 어쨌든, 네, 이런 그 업황이 좋아질 때 아무래도 얘네들 메모리 쪽, 네, 그런 쪽도 뭐 많이 팔리니까, 디램이나, 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2분기 때를 봐야 되고, 아직까지는 1분기 실적까지를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3150을 상단으로 놓고 한동안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얘기하려고 좀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권했죠. 이미 그때 3150을 과연 지금 돌파를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기업 실적에 대해서 실제 눈에 확인되는 게 어떤 저런 기대치 컨센서스보다 상회하는 결과가 나와야지 돌파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그 전까지는 3150을 상단으로 놓고 외인이나 기관이나 이런 대형 투자자들은 오늘도 그랬지만 근처로 가면 갈수록 매도물이 나오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장 초반에 이렇게 밀어 올라가다가 이제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네, 비차익 방향성인데 아래로 매도 더 많았거든요. 물론 매도 자체의 수치만 보면 금요일보단 줄었어요. 이때들 보면은 여기 요때들에 비해서 줄었어요. 근데 매수가 확 줄었어요. 그럼 뭐냐면 지금 받쳐줄 필요는 없고, 매도가 줄었지만 어쨌든 매도는 하고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받쳐줄 필요는 없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150으로 갈수록 매도는 강해지는 거고, 근데 여기 보시면 요즘 또 하나의 트렌드가 뭐냐면 3130 아래로 가면 또 어느 정도 받쳐줘요. 그러니까 반발 매수가 좀 들어와요. 그러니까 3130 근처에 오면은 또 기관이나 외인들 매수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종목이 만약에 3150선으로 가까이 간다 그러면 이런 대형 그런 투자자들의 매도가 나올 수 있으니까, 만약에 갖고 계신 종목에 외인이나 이제 기관들 비중이 좀 높은 그런 종목들이다 그러면 3150으로 가면 매도가 나올 수 있으니까 약간 뭐 차익 실현을 하시거나 좀 방어적으로 추가 매수 안 하시고 방어적으로 가시고, 3130 하단으로 내려가면 얘네들의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 지지라인 잡는다, 지지라인에서 더 이상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느 정도 분할 매수를 하시고, 이런 전략 쓰셔도 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지수 자체는 지금 3130 상단에서 끝내주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뭐 외인하고 기관 쌍끌이 매도는 했는, 그러니까 둘이 동반 매도를 했는데, 네, 동반 매도를 했는데 전체적인 거래량 자체가 많이 줄었어요. 오늘 지수 자체 거래량이 줄었고, 뭐 매도는 했지만 거래량 자체가 지금 최근에 이때 한 4, 5일 기준으로 좀 줄었죠. 그래서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뭐 거래량 자체가 줄은 상태라 아직은 좀 눈치 보기가 있는 것 같아요. 3130과 3150 되게 좁아요. 이 좁은 밴드 안에서 서로 좀 눈치 보기 작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도 늘지 않고 지금 좀 약간 승부르기를 하는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삼성전자 이제 백악관 가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좀 그 얘기를 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단점이 있어요. 삼성전자가 이제 어쨌든 미국의 그 러브콜을 받아서 미국 쪽 관련해서 어떤 혜택을 받으면서 사업을 확장하면 좋은 기회인데, 또 반면에 뭐 아시겠지만 지금 텍사스 오스틴 쪽도 그렇고 이 공장 증설하는 거 관련해서 좀 줄다리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생산 공장 증설에 대해서 빨리 해라 그리고 압박이 거세지면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 몇 개 주랑 공장 증설에 대해서 딜을 하고 있잖아요. 좀 유리한 조건을 하려고 하는데, 그 보면은 그 있잖아요. 세금을 뭐 향후 10년인가 20년 동안 뭐 1조 가까이인가, 제가 갑자기 데이터 생각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세금 감면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금 혜택들 그런 거를 조율하고 있는데, 갑자기 미 정부에서 빨리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런 딜하는 거에 대한 시간을 갖고 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는 좀 불리해질 수 있어요. 근데 바이든 정부는 어차피 미국 편일 거잖아요. 미국 그 텍사스든 저기 뉴욕주든 어디가 됐든 자기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압박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뭐 TSMC 당연히 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약간 불안 요소이긴 해요. 네. 그래서 미국 행정부에 좋은 뭐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지만 투자 확대 이런 요구,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번에 참석하는 데는 구글, 네, AT&T, 제네럴 모터스, 자동차 이런 데도 오네요. 그쵸? 포드, 휴렛패커드, 네, 이런 데 IT, 그 다음에 커민스, 뭐 메디트로닉, 의료 쪽도 있고, 그 다음에 스크럽그러먼, 방산 같은데 이런 데도 있고. 그래서 반도체 안보를 이제 연결하려는 건데,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빨리, 우리는 이제 반도체를 안보에 연결한다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 사용된 반도체는 미국 내에서 생산해야 된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도 니네 우리한테 이제 사업하려면은 빨리 안에다 공장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인텔 마이크론도 이제 됐고, 삼성 TSMC 뭐 NXP도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요겁니다. 일단 19조 정도 이렇게 투자 계획을 갖고 있고, 파운드리 공장 하고 있고, 텍사스, 애리조나, 그 다음에 뉴욕주도 있죠. 이런 데와 그 인센티브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압박을 받으면 빨리 해야 되니까 이런 딜에서 좀 불리해질 수 있어요. 시간 싸움이 돼버리면서. 근데 그런 게 가장 커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경우 좀 부담감이 생기고, 특히 이거 이상의 투자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또 자금 마련도 그렇고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곤란한 상황이 되는 거죠. 자금을 마련해야 되고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전략의 엇박자가 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그동안 이제 반도체 품귀 현상 때문에 자동차 기업들이 삼성한테도 차량용 반도체 생산해 주면 안 돼 그랬는데, 삼성은 거부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자율주행차나 이런 다른 쪽 반도체 쪽 관련된 그러니까 반도체 제품, 전자제품 쪽으로 하는 반도체 제품이 아니라 전자제품 쪽으로 하는 반도체가 훨씬 마진율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차량용 반도체는 그 마진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떨어지는데, 여기 나오죠. 수익성 높지 않은데 이거를 해달라고 그래서 공장을 지면은 이해타산이 안 맞거든요. 이런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득이 나올 거냐 실이 나올 거냐, 그러니까 이익이 있냐 아니면 손해가 있냐, 이거는 좀 따져봐야 돼요. 따져봐야 되는 거고, 이 회의 가서 들어봐야 되는 거고, 협의 결과가 나와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의 눈치 보이는 것도 좀 있어요.
그 메모리 삽부 고객이 이제 중국 회사가 많거든요. 이런 거. 여기 친미가 돼버리면 얘네들이 또 어떤 식으로 할지 몰라요. 중국 그러지 않아도 반도체 굵기 해갖고 자기들이 뭐 내부 생산하겠다 뭐 이런 얘기 떠들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 그래서 지금 득이 될지 실이 될지, 그러니까 좋은 게 될지 나쁜 게 될지는 밤에 이제 회의가 되고 끝나고 나서 결과를 좀 봐야 돼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건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 삼성전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증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고려가 돼서, 그리고 지수가 3150 상단 박스에 갇혀 있다 보니까 그런 우려 때문에 겸사겸사해서 이제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뭐 연기금 중간에는 순매수도 살짝 있었어요. 근데 결국 순매도로 계속 매도하는 거죠, 채널이 또. 자, 기본적으로 보면은 뭐 매도량은 다 줄었죠. 거래량이 줄었으니까 뭐 매도량은 줄었죠. 근데 특히 이제 개인들 최근에 뭐 10조 이상 이렇게 하다가 지금 줄였어요. 네. 외인들 어쨌든 매도량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목이 갑자기 확 막혀갖고. 네. 그래서 이 외인들도 매도량 확 줄인 상태죠. 예, 많이 줄였어요. 최근에 뭐 한 4, 5일 정도 중에 많이 줄였죠. 기관도 매도 줄였는데, 최근 이제 매도 압박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거는 금융투자인데, 금융투자 매도를 좀 줄여주고 있어요. 네. 뭐 연기금 뭐 매도 계속 하는데, 뭐 연기금도 소폭이나마 줄인 상태고, 투신도 약간 줄였지만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투신 매도가 좀 더 줄어야 되는데, 뭐 어쨌든 지수 위치상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뭐 매수 많이 줄였죠. 매수 소폭. 그러니까 개인이 어느 정도 그래도 받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기관은 비슷한 상황 유지하고 있고, 연기금이 약간 늘렸어요. 약간 늘렸고, 금융투자 줄였고, 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수급 상황으로 보면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뭐 특별한 의미보다는 눈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3150을 상단으로 지금 닫혀 있는 상태인데,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한 궁금증도 있는 상태고, 그 상태에서 지금 실적 어닝 시즌인데 정말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컨센서스 대비, 그러니까 추정치 대비 얼마만큼 이게 지금 맞아 들어갈지 이것도 좀 확인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조금 주춤했는데, 내일 삼성전자 결과가 나와봐야 돼요. 오늘 사실 새벽에 나오겠죠. 그거에 따라서 언론에 발표돼서 나올 텐데, 그거에 따라서 특히 기관하고 외인들이 내일 포지션을 바꿀 겁니다. 근데 3135라 강하게 매수가 나오기보다는 중요한 거는 매도량을 늘리느냐 안 늘리느냐가 중요해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매도량을 늘린다 그러면 어느 정도 매도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IT 관련 종목들, 그 다음에 대형주들 이런 데들은 조금 내일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근데 뭐 내일 같은 날 장 초반에 대형 종목인데 장 초반에 쭉 내려오다가 어느 선에서 잘 버티고 있다, 이런 거는 분할 매수로 소폭 접근하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런 날 잘 어느 정도 선에서 지지라인 잡고 버티는 애들은 반등하거든요. 네. 삼성전자도 만약에 좋은 소식이 나오면 올라가겠지만, 개불해서 올라가겠지만, 안 좋은 소식처럼 이렇게 약간 실망적인 소식이 나오면 내려올 텐데, 내려오다가 쭉 내려오다가 이 꺾이는 데에서 이 하락폭이 꺾이면서 조금 이렇게 받치는데, 거기서는 소폭 분할 매수 하셔도 좋아요. 그러면은 다시 반등할 테니까. 네. 뭐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 겁니다.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말고. 좀 길었죠? 네, 길었는데 오늘은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아갖고, 네, 그렇습니다. 뭐 케미칼, 질문하신 분이 계시니까 요거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질문 내용이 네, 질문 내용이 요거네요. 요거. 네, 요거 지금 추가 스톡옵션 행사가 나왔는데, 네, 요게 어떤 내용이냐라고 질문하신 분이 마침 계셔서 지금 방송 촬영 전에 질문하신 분이 계셔갖고 하는데, 스톡옵션이에요. 말 그대로.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뭐 직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 뭐 임원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스톡옵션 주잖아요. 뭐 이게 이때 기준인데 언제 발행을 했는지, 아니, 언제 이거를 부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스톡 옵션이니까 뭐 보호 예수 기간도 있을 거고 뭐가 있을 거예요. 그냥 준 건데 만약에 이게 뭐 10만 주, 20만 주 되면은 최근 거래량 자체가 이 정도 거래량이니까 만약에 이 물량이 나온다 그랬을 때 부담감은 있어요. 근데 뭐 많이면 별로 안 돼요. 네, 많이면 얼마 안 되고 저게 만약에 개인이 받은 스톡이면은 여기에 플러스만 하시면 돼요. 만약에 판다 그러면. 네. 근데 여기 플러스만 한다고 해서 큰 영향은 별로 없거든요. 물론 지금 매수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약간의 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아직 크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케미칼 오늘 JP모건이 좀 매도하고 나갔는데 요거는 조금 그래요. CS 같은 애들이 이렇게 던지고 나가는 거 사실 괜찮은데 JP모건 같이 그래도 가치 투자도 나오고 하는 애들이 좀 이렇게 좀 초반에는 그래도 사긴 했거든요. 애들이 사긴 했는데 막판에 이렇게 조금 매도를 좀 한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요 뭐라 그럴까, 요 매도물은 장 초반에 어느 정도 이렇게 올렸잖아요. 가격을 많이 올린 상태에서 들어왔던 거기 때문에 내려가면서 나온 그 물량인 것 같아요. 뭐 크게 이탈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오늘 뭐 외인들 CS도 아까 팔았고 어느 정도 지금 매도는 최근 며칠 기하면 좀 매도를 했죠. 근데 외인들 뭐 그동안 보면은 한 4일 이렇게 순매수를 하면서 언제죠? 이때부터 25만원부터 해서 지금 그래도 갑자기 계산이 확 안되죠. 어쨌든 5% 넘잖아요. 5% 넘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뭐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제일 큰 거는 사실은 그거 같아요. 오늘 이제 들어 올렸다 내려오면서 원래 그래서 주식이 그 특정 가격대 쪽으로 들어 올렸다 내려오는 게 좀 안 좋아요. 그때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인데 초반에 이렇게 살짝 들었다 내려왔거든요. 네, 26만 9천원, 거의 27만원 선까지 갔잖아요. 여기에 뭐, 야, 드디어 27만원 돌파하는 희망까지 나올 정도로 이렇게 가는. 근데 이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초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거는 차분히 가야 돼. 급할수록 급히 먹으면 체한다고 급하면 안 돼요. 차분히 가야 돼, 차분히. 차분히 가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갭으로 돼서 이제 버티고 어느 정도 가격 괜찮으면 한 26만 3천원 부근에서 끝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금요일날 영상 보신 분들. 네, 그래서 주식은 딱 이렇게 특정한 그런 위치에 가는 게 좋아요.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얘가 가격은 괜찮아요. 가격은 괜찮은데 보시면 11선 부딪혔죠. 21선 부딪혔죠. 괜히 이렇게 팽이 모양, 십자가 모양을 만들면서 윗머리 괜히 만들었죠. 부담감 줬죠. 얘가 뭐냐면 제가 이제 계속 설명드리면서 결국 주가는 경험이 많은 데서도 부딪힌다 그랬잖아요. 여기 그쵸? 자, 이 경험 많은 자리에요. 보시면 이런 데서도 기존에 이런 데 왜 안 잡혀? 기존에 이런 데서도 네, 이렇게 저항처럼 작용을 했었고 그림이 안 그려지죠? 동그라미가. 네, 이렇게 저항처럼 작용을 했었고 여기서도 보면 여기 부딪혀서 내려갔죠.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차분히 올라가서 뚫어야 돼요. 근데 안 밀린 거는 되게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밀리지 않은 거는 괜찮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오늘 장도 외인하고 기관 동반 매도가 있는 장이라 또 그것도 있었는데 전체적인 그 프로그램 매매 상황을 보면 여기서 신기하게 장 초반에 매도를 하더니 올릴 때 오히려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같이 올려줬거든요. 그래서 버티다가 요때 하락기에 갑자기 프로그램 매도들이 뚜루룩 또 쏟아졌어요. 그 왜 그러겠어요? 프로그램이라는 건 조건으로 움직여요. 어떤 특정한 바이아스, 특정한 조건으로 움직이는데 어느 조건 이상으로 축 치고 올라가니까 이때 이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26만 5천원 뭐 이런 데들 딱 이 가격이 안 맞추고 살짝 밑에 뭐 26만 4,500원에서 뭐 올라가는 강도가 얼마, 뭐 매수 강도 얼마 이런 거 다 들 텐데 거기서 딱 그 시그널이 나오니까 프로그램 들어왔죠. 들어오면 뭐 하겠어요. 그 다음에 조건이 또 있을 거잖아요. 올라간 다음에 얼마 뭐 몇 봉 이내에, 이게 봉이라 그러거든요. 몇 봉 이내, 그다음에 강도 얼마 이하, 그 다음에 가격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뭐 떨어지면 이런 것들 나왔을 때 또 매도가 얼마 정도 압박이 올라가고 이런 조건이 나오면 프로그램 또 매도로 전환을 해요. 그래서 괜히 이렇게 건드려 갖고 프로그램 매도가 막 나오니까 여기까지 떨어진 거예요.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자, 긍정적인 부분은 바로 요 선입니다.
그 26만 여기 한 2천원 정도 되는데, 요거는 거의 얘한테 생명선 같은 그 라인이에요. 전에도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이제 저항으로 계속 부딪혀서 못했던 데인데 뚫어놨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서 떨어졌는데 못 올라간 것 같더니 다시 올라가서 지지를 받다가 다시 떨어졌죠. 그 다음에 다시 올라와갖고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왔어요. 26만 1천원까지 내려갔는데 결국 26만 2천원 지키면서 위로 올라와줬어요. 26만 2천원 지켜내면 얘는 되는 거예요. 딴 거 필요 없어요. 당장 파실 거 아니잖아요. 뭐 결국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케미칼 중단기 투자자분들 말고요, 그러니까 단기 투자자분들 말고 중장기 투자자분들은 갈 길이 멀으시잖아요. 그쵸? 좀 더 가야 되거든요. 어차피 갈 길이면 뭐 지금 당장 여기 뭐 올라간다고 여기 28만원에 그런다고 매도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가격을 보지 마시고 지지라인을 보시는 거예요. 얘는 일단 26만 2천원 지키는 거. 네. 그렇게 가면 돼요. 그렇게 하다가 이번 주에 이 안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반등 시도를 해서 장이 좋고 전반적인 상황이 좋다. 그러면은 지난주에 26만원 갔으니까 이번에 27만원 가고 그 다음주에 28만원 가고 이렇게 차근히 가면 돼요. 차근히. 뭐 일주일에 만원씩만 올라가도 어디에요. 네. 근데 일단 26만 2천원을 잘 지켜내는 게 지금 중요해요. 네. 자, 그래서 뭐 얘는 뭐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삼성 엔지니어링, 네, 엔지니어링이 오늘 연기금 매도가 막 쏟아졌죠. 네, 쏟아졌는데 얘는 레포트 하나 읽어드리고 갈게요. 오늘 뭐 증권사들 이렇게 레포트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뭐 이렇게 시장 기대치 상회한다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거든요. 1분기. 그래서 나왔는데 뭐 긴 내용보다 짧은 걸로 조금 말씀드릴게요. 화공 부분 양호한 매출 성장해서 시장 기대치 상회한 것 같다. 네, 그래갖고 지금 예정 제가 1분기 영업이익이 1056억원 정도 예정이 돼요. 예정이 예상. 그래서 작년보다는 23.5% 정도 늘어난 거죠. 이게 이제 그 있었잖아요. 큰 거 멕시코 도스보스카스. 네, 거기가 이제 매출에 반영이 되는 거죠. 이제 수주가 이제 매출이 반영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하이엔 가샤. 네, 여기 지금 작년에 이제 하다가 멈춘 거 홀딩된 건데 이쪽에 관련된 것도 이제 또다시 지금 입찰이 시작되고 지금 상업 입찰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있는데, 네, 사우디에 대한 상업 입찰 완료하고 지금 결과 기다리고 있고, 이 두 개만 해도 뭐 어느 정도 되게 좋은 성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이게 지금 이건 추정치잖아요. 추정치가 실제적으로 여기 대비 얘만 나와도 괜찮아요. 근데 이거보다 컨센서스 대비 더 높게 나온다. 네, 실망만 안 하면 돼요. 높게 나온다 이러면 뭐 얘는 이제 14,000원 위로 올라갈 준비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승부르기 한 거고, 뭐 연기금 매도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지수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수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지금 뭐 연기금 매도는 좀 지켜봐야 되긴 하는데 이제 대형주다 보니까 좀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전반적인 기관의 매도 상황을 보면 금융투자가 지수 누르기 위해서 오늘 순매도였죠. 이 대형 종목들 조금 같이 영향을 받은 건데 매도량 약간 늘렸어요. 근데 보시면 투신이 확 줄였죠. 지금 이때에 비하면 확 줄였어요. 거의 없어요. 뭐 보험은 그냥 뭐 얘네들은 그냥 뭐 따로 노는 애니까 일단 좀. 다만 이제 연기금이 많이 매도를 늘렸거든요. 근데 요 수치만 아니면 사실 보면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매수량을 많이 줄이지는 않았고 투신을 조금 늘렸거든요. 그쵸?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쟤네가 많이 늘리지 않았으면 이 순매도 규모가 그렇게 많이 크진 않았을 거예요. 네. 그리고 외인들 보시면 물론 이제 거래량 뭐 이때 이런 데 비하면 좀 줄긴 했지만 뭐 금요일에 비해서는 오히려 조금 늘었죠. 거래량. 그런 상황에서도 얘 보면은 매도를 많이 줄였어요. 지금. 그쵸? 매도 압박을 많이 줄였어요. 물론 이제 매수량도 이때에 비해서 많이 줄이고는 있지만 매도 압박도 많이 줄이고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이제 실적 발표를 보면서 여기서 이제 한번 방향성을 한번 따져보자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이게 이제 변수예요. 얘가 왜 나왔냐, 이게 좀 변수긴 한데, 그냥 뭐 그 전략적 자산 배분, 그 기계적 매도죠. 그 안에 순환으로 여기저기 팔고 있을 텐데 순환 매도 중에 이번에 걸린 건지, 얘도 가끔 걸렸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걸린 건지 뭐 그런 거라면 전에보다는 줄은 거는 긍정적이에요. 네. 뭐 이런 건지 좀 봐야 돼요. 이때 보면 이틀 연속 매도가 나왔으니까 내일도 매도가 그만큼 나오는지, 전에는 이만큼 나왔다 좀 줄면서 나왔거든요. 요거보다 좀 줄면서 나오면서 뭐 나올지 한번 봐야 될 필요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전에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얘는 딴 거 보지 마시고요. 일단 13,800원 지지하는지만 보시면 돼요. 13,800원이 되게 중요한 라인으로 동작하니까, 오늘도 근데 지켰잖아요. 오늘도 뭐 기가 막히게 13,800원만 딱 찍고 올라갔잖아요. 그쵸? 13,800원 지키는 것만 보시면 돼요. 얘는 뭐 특별하게 딴 거 보실 거 없습니다. 자, 지금 14,000원이 제가 우려했던 게 요건데, 자꾸 이렇게 건들기만 하고 돌파 못하면 얘가 되게 14,000원이라는 가격에 대해서 부담감이 커요. 갈 때마다 부딪히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네, 14,000원만 부딪히면 내려가니까 투자자들이 아 이거 오르면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거 또 떨어지는 거 아니야? 불안하단 말이에요. 이때도 그렇고 전에 설명드렸지만, 그러니까 자꾸 이런 패턴을 만들면 안 돼요. 자신 있게 뚫어야 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오늘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이런 건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에 이제 설명드린 대로 13,900원, 950원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만 하다가 뭐 조금 더 봐줘서 13,850원까지 요 세호가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얘 안 건드리고 있다가 이제 치고 올라가죠. 실적 발표 기준 그쯤에서 오늘 괜히 건드려 갖고 조금 차트 또 배려놨죠. 그냥 이런 애들이 괜찮아요. 이런 애들 이런 안에서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13,950원에 850원 사이에서 왔다리 하다가 이제 실적 확인이 되면 이제 탁 올라가면서 14,000 위에서 또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서서히 이제 14,500원 향해 가야죠. 그게 얘 수순이에요. 급하게 가면 안 되고. 네. 자, 그래서 오늘 뭐 지금 말씀드렸고, 특징주 두 개만 좀 볼게요. 아마 관심 갖고 계신 분들 계실 테니까. 첫 번째 삼성전자, 오늘 뭐 어마무시하게 매도가 나왔죠. 네. 매도가 나왔는데, 순매도가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거래량도 줄고, 외인들이나 기관 매도는 줄었어요. 뭐 연기금은 뭐 꾸준하게 비슷한 수준 유지하는데, 금융투자가 오늘같이 지수를 누르려고 한 날에조차도 좀 줄었어요. 매도가. 네. 외인들도 줄었고, 물론 뭐 매수 확 줄였죠. 오늘 살 날이 아니라 누르는 날이니까 매수를 안 한 건데, 이거는 그겁니다. 일단 매도 압박은 줄였지만 대신 백악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외국계나 기관이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태, 그리고 개인들은 백악관 간데 이거 하나만 보고선 지금 좋다 그리고 매수한 건데, 일단은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됩니다. 네, 긍정도 부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결과를 봐야 판단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11선 아니 잡고 11선에 21선 바탕으로 지금 오늘 이렇게 지지하면서 끝났는데, 그냥 13,800원 아니 83,000원 83,000원을 뭐 지지하면서 버틴다 그러면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오늘 뭐 이렇게 움직이긴 했는데, 뭐 파동치다 결국은 사실 그 시초가 대비 쭉 내려왔죠. 내려온 상태긴 한데 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일단 결과가 만약에 안 좋게 그러니까 좀 실망스럽게 나온다 그러면 직전에 여기 저가로 갔던 데까지는 조정폭이 나올 수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에. 네. 여기가 한 81,000원 정도까지 조정폭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1차 아마 그 반등이나 지지는 여기까지 나올 텐데, 자, 이 정도 선에서 1차 이제 지지 시도가 나올 거예요. 82,500원. 그러니까 83,000원이 깨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 근데 뭐 나쁘지 않게 나온다 그러면 83,000원 마찬가지로 83,000원 지지하는 거 보시면서, 근데 85,000원 하단에서 일단은 수익 실현하시는 게 맞아요. 단기는. 중장기적으로는 좋은 얘기 나오면 일단 갖고 가시는, 홀딩 하시는 거죠. 홀딩 앤 고 하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거 하나만 더 볼 건데요. SK이노베이션. 네. 뭐 오늘 뭐 시초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했거든요. 오늘 뭐 시초가 보면은 뭐 어마무시하게 올라가서 했고, 지금 뭐 종가도 11.97 거의 12%로 했는데, 시초가가 14% 이상으로 이제 됐다가 뭐 이렇게 됐어요. 고가는 더 올라갔었고. 자, 그래서 오늘 뭐 초반에 막 이렇게까지 올라가 있다가, 네, 거의 여기 잠깐 5.5 더하면 얼마죠? 12치고 한 17, 18% 가까이
17점 몇 %까지 올라갔죠, 최고. 그 다음에 밀리다가 쭉 이제 흘러내리는, 네, 단타죠, 단타. 여기는 단타. 딱 봐도 단타잖아요, 생긴 게. 갭으로 출발하면서, 아니 갭을 이만큼 뛰었거든요. 이렇게 갔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네, 보시면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자 보시면 연기금 이때 다 그러고선 나는 이제 가뜩이나 네 팔아야 되는데 이번에 잘 팔았어 그랬죠. 네, 잘 팔았어 하고 팔았고, 근데 하단에서 이제 떨어질 때 또다시 뭐 사다 담기는 했어요. 네, 어쨌든 뭐 팔았고, 그 다음에 외인들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똑같이 사고 팔고 했죠. 이 단타 네 같이 했던 거고. 그래서 뭐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오늘 누르는 날이라 이제 매도가 더 많았던 거고, 네 지금 투신 뭐 이런 데들도 좀 오늘 매도가 나왔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지금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지금 갭으로 떴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상 되면 매도하라고 자동 주문이 나가 있을 텐데 그게 딱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가 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쭉 내려온 다음에 아래에서 이제 매수를 받쳐준 거고. 자 근데 오늘 워낙에 갭으로 떴기 때문에 얘가 솔직히 자리가 지금 불안해요. 지금 뭐 얘가 실적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기대치잖아요. 앞으로 이제 미국 사업할 수 있어 기대치잖아요. 물론 소송권 관련해서 이제 ITC 그 건에 대해서 뭐야 이거 갑자기 왜 그럴까요? 불안감도 있기 때문에 주가가 더 이렇게 내려온 것도 있긴 한데, 어쨌든 확 올라갔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이. 네, 그러니까 요거는 좀 뭐라 그럴까, 그 내일 상황이 갭 후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거 이 뭐야 이거 고질적인 25만원 이거를 지금 뚫어야 되는데, 이걸 갭으로 뚫었는데 26만원까지 뚫었어요. 한 번에 저 만단위 두 개를 그냥 점프해서 뛰었거든요. 이거는 사실 조금 오버스러운 경향이 좀 있죠. 네, 약간 오버해서 간 게 좀 있어서, 이게 뭐 제가 악담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그 다른 분들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 제 채널을 듣는 분들은 가족 같은 분들, 네, 이런 분들은 피해를 보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그것 때문에 이제 새벽에, 밤이었나요? 새벽에 오늘 상황이 어떻게 될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이거 추격 매수 하시다가 잘못해서 고점 물려갖고 힘드신 분 생기시면 안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급히 또 올린 거 한 건데, 혹시라도 또 그런 분들 나오실까봐, 물론 제가 판단하는 게 100% 옳다고 말씀드리진 못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판단하실 때 좀 조심성을 갖고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라인을 지금 동시에 떴어요. 여기서 떴는데, 얘가 보면은 여기서 밀린, 지지하다가 밀려내려난 그런 라인이고, 과거 상황도 보면 얘가 올라가던 상황에서 부딪혔던 라인이에요. 물론 여기서 지지를 받았지만, 내려왔다가 반등했던 라인이지만 다시 반등 시도에다 밀렸었고, 자 물론 여기서 돌파해서 이제 한번 올라갔다가 떨어졌죠. 어우 깜짝이야. 네, 그래서 뭐 있었지만, 이거 내일 이제 갭으로 가다가 만약에 몸통 안에서 멈추지 않으면 26만원까지도 조정폭이 나올 수 있어요. 네, 단타가 껴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얘가 지금 솔직히 여기서 뭐 더 이상 올라가는 게 당장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조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갭이 나올 거예요. 갭이 나오고 나서 살짝 들어올렸다가 밀릴 텐데, 밀릴 때 제일 좋은 거는 이 시초가가 안 깨지면 제일 좋아요. 이거 얼마였지? 27만 5,500원. 27만 5,500원 딱 이거 하실 분은 종이에 적어 놓으시고, 27만 5,500원에서 밀리기 시작하면 진짜 잘 보셔야 돼요. 이 몸통 안에서 못 버티고 나중에 종가 26만 6,500원까지 깨지면요, 여기까지는 밀려내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 없으신 분들 안 하시는 게 좋고, 내일 어쨌든 갭 후 죄송합니다, 움직일 소지가 있으니까 그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시초가보다 위에서 버텨내면은 뭐 거기에서 주가가 이제 마무리가 될 거고, 못 버티면 내려올 거고, 이제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비가 오는 날, 네, 비 오는 날 어쨌든 조심히 퇴근하시고 집에 가시고, 편안한 저녁 되시고, 뭐 이따가 편안한 밤 되시고요. 맛있는 저녁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